안녕하십니까, 윤혜호입니다. 평등에 대한 7번째 영상이면서 평등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평등 문제를 결정을 할 때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하라 라는 형식적 기준만을 가지고 평등에 대한 결정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평등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적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평등에 대한 결정이 일회성적이고 시류에 편성하는 그러한 결정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평등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 일반 국민들이 평등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는 예측 가능성을 갖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나름대로 평등 문제를 해결할 때 내용적 기준이라고 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이라든가 우리 헌법의 원리, 또 인간의 존엄, 기본권 제한 규정, 이런 것들을 들면서 평등의 내용적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을 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들고 있는 이런 기준들은 평등 그 자체의 내용적 기준이 아니고 우리 헌법이 두고 있는 우리 헌법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 이러한 어떤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 한계를 설정하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평등의 내용적 기준이라기보다는 우리 헌법이 일반적인 기본권의 제한에서 어느 범위까지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평등의 내용적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떠한 것이 평등의 보편적 내용적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결론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평등의 어떤 관점으로 들 사례들은요, 근대 자유주의가 전제로 깔고 있던 평등, 그 평등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하고 사회주의가 말하는 평등의 내용적 기준, 또 현대사회에서 저 북유럽 쪽에 유행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가 들고 있는 평등의 기준, 또 마지막으로 현대 정의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등의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대 이전의 중세 있죠. 근대 이전의 중세 사회에서는 선천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서양으로 보면 왕족이나 귀족, 우리나라로 봐도 왕족이나 양반들, 그러니까 선천적 지위를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또 정치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중세 시대까지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정치 공동체를 결정할 능력은 선천적인 신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런 신분을 갖고 있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선천적인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욕구에 쉽게 함몰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인들은 쉽게 욕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검수와 같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선천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태어난 왕족이나 귀족이 이러한 일반인들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와 억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 속에서 유지됐던 게 중세사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사회의 이 자유라는 것은 선천적인 불평등을 깔고 나타나는 자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대에 넘어오면서 자유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드리고 그 자유가 전제로 깔고 있는 평등은 어떤 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모두 합리성과 이성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가 본능대로 욕구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적절히 조절할 능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더 나아가서 정치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근대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면은 이 근대 자유주의 사상이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어서 인간은 모두 다 같다라는 평등 사상, 즉 형식적 평등 사상을 깔고 있는 것이 근대 자유주의 사상의 평등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시기에 평등은 어떤 거냐 하면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라는 형식적 평등이다, 이렇게 흔히들 많이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형식적 평등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평등의 내용적 기준이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중세 때는요, 선천적인 불평등에 의해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대의 자유는 모든 인간이 동일한 그런 선상에서 자유가 나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근대의 자유가 완벽해지려면 선천적인 어떤 요소가 완전히 배제됐을 때라는 게 전제로 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자유 개념이 바뀌게 되는데 근대의 자유가 완전히 실현되려면 중세에서 어떤 자유를 제한하던 그러한 선천적인 요소 이것이 배제되게 되면 근대의 자유가 완전히 실현되는 이런 개념이 근대의 자유주의 사상이죠. 따라서 근대 자유주의 개념이 완벽하게 성립되려면 어떤 평등이 전제로 깔리는가 하면은 선천적인 요소가 후천적인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후천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러한 판단의 결과에서 생기는 그러한 차이 그것은 불평등이 아니다 라는 평등 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평등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요소가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후천적인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상태를 근대 자유주의 개념은 평등으로 전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천적인 차이는 전혀 불평등한 것이 아니고 평등한 것이고 선천적인 차이는 그 자체로 불평등하다라고 보는 것이 근대 자유주의 사상의 평등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회주의에서 보는 평등은 어떤 건가 보겠습니다. 사회주의도 역시요.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이 가진 자가 계속 가지게 된다. 또 가진 자가 계속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못 가진 자를 세뇌시키고 억압시킨다. 이것이 기본적인 사회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주의는 바로 선천적인 어떤 요소가 후천적인 삶에 전달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이 가진 자가 계속 못 가진 자를 억압할 수 없죠. 그래서 사회주의에서의 평등도 기본적으로 선천적인 어떤 요소가 후천적인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을 기본적인 평등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의 평등 개념하고 다른 것은 뭔가 하면은 사회주의는 후천적인 차이 이 노동에 의한 노동 능력에 따른 후천적인 차이 역시도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게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노동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발생하는 차이를 긍정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계급이 형성되고 세습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식 사회주의에서의 평등 개념은 선천적인 요소도 후천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후천적인 어떤 결정이나 능력이 후천적인 차이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대 유럽에서 유행하는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은 평등이라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폭력으로 가진 자를 타도해야 될 게 아니고 민주적인 방법, 설득에 의해서 평등이라는 세계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사회민주주의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상태에서도 평등을 이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평등을 이룩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더라도 평등을 이룰 수 있다라는 개념이 사회민주주의인데요. 그러면 이 사회민주주의가 얘기하는 평등의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회민주주의는요 선천적인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에 이 자유민주주의에서의 평등은 선천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선천적인 걸 인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근대의 자유주의를 가만히 이렇게 중세와 비교해 보면은 선천적인 것은 완전히 배제하고 후천적인 차이만 인정해야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게 자유주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회민주주의는요 오히려 이 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평등 개념보다는 선천적인 것을 좀 더 완화시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회민주주의는 선천적인 어떤 요소가
후천적인 삶에 영향을 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줘도 이것이 평등에 위배되지 않는가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선천적인 어떤 요소를 내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후천적으로 그 선천적인 영향을 받았죠. 이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후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서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선천적인 영향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후천적인 어떤 노력과 판단에 의해서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사람이 선천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에서는요 상속을 인정합니다. 상속을 인정하되 다른 그 상속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후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도 달성할 수 없는 지위를 갖게 되면 불평등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에 맞도록 엄청난 상속세 비율을 높일 것을 주장하는 그런 게 이제 사회민주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는요, 선천적인 것을 허용하되 선천적인 요소가 후천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허용하되 대신에 그 다른 사람이 그것을 후천적인 노력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만 선천적인 요소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사회는 평등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민주주의의 첫 번째고요. 그런데 사회민주주의는 지금처럼 재산을 상속받거나 지위를 상속받는 것 이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외부적인 상황에서 재산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아까처럼 그 정도로 이제 선천적인 요소를 허용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사회민주주의는 개인의 신체적인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능력까지도 이것은 선천적인 요소로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슈퍼맨 있죠. 슈퍼맨은 선천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태어났죠. 그런데 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이 슈퍼맨이 만약에 엄청난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 다시 얘기하면 신이 한 사람에게 굉장히 뛰어난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줬다. 라고 했을 때 그 신은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만 배부르고 튼튼하게 먹어라. 라는 목적으로 그 사람한테 그런 능력을 줬겠는가? 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뛰어난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줬다는 것은 그걸 발휘해서 그 사회에 기여하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 라고 해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대해서도 선천적인 요소의 일부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소득세를 상당히 높은 비율로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상당한 비율로 이렇게 부과할 뿐만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세의 비율도 상당히 높게 이렇게 규정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유럽에서 활동하는 아주 뛰어난 운동선수가 연봉이 높다 하더라도 상당한 비율로 소득세를 이렇게 내게 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어떤 유럽의 분위기는 바로 사회민주주의에 의해서 나타난 그러한 평등 개념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민주주의는요, 선천적인 요소가 그것이 개인의 환경적인 요소든 개인의 신체적인 능력적인 요소든 상관없이 선천적인 요소가 후천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긍정을 하되 그 영향을 주는 범위가 다른 사람의 어떤 후천적인 판단과 노력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을 만큼까지 선천적인 어떤 요소를 긍정하는 것. 그 상태까지를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평등의 범위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자들의 평등의 내용은 지금처럼 말했던 이런 것들이 사회민주주의에서 평등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현대에서 이 가장 정의론의 대표적인 롤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롤스는요, 이 앞에 얘기했던 자유주의에서 전제로 깔고 있는 평등,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평등, 사회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이 평등을 아주 짜집게 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롤스는요, 2002년에 죽었는데 백인으로서 또 교수로서 미국의 전형적인 중상층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국의 지금 정치 체제를 정의의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앞에서 말했던 이런 것들을 선천적인, 후천적인 이런 것들을 짜집기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최소 수혜자,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 이상의 차이는 괜찮다라는 평등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자유롭게 어떤 행위를 해도 되는데 그러한 자유로운 어떤 후천적인 경제적 격차는 가장 약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 차이도 평등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롤스라는 사람인데 이 롤스라는 사람은요. 지금 바로 이 얘기가 미국의 자본주의의 빈부격차를 철저히 합리화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너는 수단에 가서 살 거냐? 안 그러면은 베네수엘라에 가서 살 거냐? 북한에 가서 살 거냐? 중국이나 러시아 가서 살 거냐? 라고 가장 못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미국에서 그냥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미국 자본주의의 빈부격차가 바로 미국에서 사는 가장 힘든 사람에게 또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자본주의는 괜찮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게 롤스의 평등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롤스의 어떤 정의론을 가지고 평등의 내용적 기준을 삼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근대 자유주의가 전제로 깔고 있는 평등,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그 다음에 현대의 어떤 정의론이 갖고 있는 평등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선천적인 어떤 요소를 될 수 있으면 배제하거나 최소한으로 포함시키는 게 평등이다.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견해가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자기 보존의 욕구하고 종족 보존의 욕구입니다. 이 자기 보존의 욕구와 종족 보존의 욕구라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법칙이다라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 사회까지 인정하는 자연적인 법칙의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자기 보존의 욕구뿐만이 아니고 종족 보존의 욕구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법칙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고 능력을 발휘하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 자연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후손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이 사회가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고 대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발전하고 지금과 같은 단계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선천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오로지 후천적인 판단과 삶에 의해서 자기 삶이 결정되도록 하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후손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거나 대비하거나 할 그러한 동기부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의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결론적으로 평등의 보편적인 내용적 기준을 이렇게 정한다면 선천적인 어떤 요소가 후천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러한 욕구를 통해서 봤을 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천적인 게 후천적인데 영향을 너무 많이 끼치게 된다는 것은 곧바로 중세의 신문사회하고 동일한 수준이 되어버린다는 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 평등의 보편적 내용적 기준을 정할 때는 선천적인 어떤 요소가 후천적인 삶에 영향을 끼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연구를 하고 또 노력을 기울이는 그래서 사회의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동기부여 하는 데까지를 선천적인 요소가 후천적인 삶에 영향을 끼쳐도 되고 하지만 그러한 선천적인 삶이 후천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범위는 이러한 선천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거나 판단을 한 것으로 극복될 수 없는 범위까지는 이러한 선천적인 요소를 허용하면 안 되는 것. 이것이 아마 앞으로
평등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적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짧은 영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평등에 대한 가치관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요즘 한참 말이 많이 되고 있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